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청해주신 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답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원판형 반월상 연골은 일반 반월상 연골판에 비해 밀도가 낮고 안에서 원판을 짓눌려서 더 잘 찢어진다 알고 있습니다. 해서 어렸을 때는 모르다가 성인이 돼서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을 방문하면 예전부터 조금씩 찢겨서 절제술을 할 수도 있고 봉합도 가능하지만 많이 찢어지면 제거를 많이 해야 되니 차후 이식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판형 반월상 연골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도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축구 선수인데 원판형이라는데 수술을 해야 하는지 병원마다 너무 달라서 모르겠어요. 원판형 반월상 연골 진단되시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비교적 젊은 환자분들께서 이 진단을 접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보들을 스스로 검색하시면서 고민에 많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일단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그보다 앞서 반월상 연골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반월상 연골은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사이의 C자 모양의 말랑말랑한 구조물이죠. 반월상 연골은 허벅지뼈로부터 전달되어 내려오는 체중과 충격을 마치 아이들이 뛰어노는 트램폴린처럼 흡수해 주어서 무릎 관절이 망가지는 것을 보호해 줍니다. 그렇다면 원판형 반월상 연골은 뭘까요? 원판형 반월상 연골은 반월상 연골의 모양이 C자가 아닌 D자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반월상 연골이 정상보다 더 넓게 무릎 관절을 덮고 있는 형태죠.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면 완전한 D자 모양과 불완전한 D자 모양 등 다양한데요. 결국은 반월상 연골이 정상보다 더 넓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 설명드릴게요. 첫째, 원판형 반월상 연골은 의외로 흔합니다. 두 번째,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가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항목, 흔한 모양이다 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원판형 반월상 연골은 동양인에게서 특히 더 흔합니다. 서양 인구에 비해 두세 배는 더 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흔한 거냐? 동양인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원판형 반월상 연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6명당 1명꼴인 거죠. 굉장히 흔합니다. 그럼 왜 주변에는 나같이 원판형 반월상 연골을 진단받은 사람이 드물까? 환자분들 중에선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당수의 원판형 반월상 연골은 평생 무증상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있어도 평생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다수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강조드린 두 번째 항목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무증상의 원판형 반월상 연골은 우연히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절대 치료를 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무릎의 다른 문제 때문에 MRI를 촬영하셨을 때 이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 우연히 발견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명 중 15명에서 정상적으로 있는 거니까 당연히 흔히 발견되겠죠. 그럴 땐 이러한 반월상 연골의 모양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설명은 드리되 당장 걱정하진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원판형 반월상 연골을 진단받으신 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증상이 없는 원판형 반월상 연골은 수술 같은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 무증상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도 안타깝게도 증상이 있는 원판형 반월상 연골로 인해 고생하고 계실 텐데요.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파열이에요. 말 그대로 찢어지는 거죠. 두 번째, 불안정성입니다.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반월상 연골 자체가 너무 불안정하고 덜렁거리기 때문에 무릎 안의 불편감을 유발하는 거죠. 원판형 반월상 연골은 정상 반월상 연골에 비해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원판형 반월상 연골은 정상 반월상 연골에 비해 콜라겐이 밀도가 낮고 안의 조직이 덜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반월상 연골로 들어가는 혈관도 더 적다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더 약하고 꼭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더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번 찢어지면 더 고약하게 찢어지는 경향도 있어요. 아무래도 원판형 반월성 연골이 더 넓다 보니까 찢어져도 더 크게 찢어진다는 거죠. 또한 원판형 반월성 연골은 주변 구조물들과의 연결이 견고하지 못하고 헐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불안정한 정도가 심해지면 덜렁거리는 반월성 연골이 무릎 안에서 비정상적인 위치로 이동하면서 무릎의 불편감과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파열 또는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증상이 너무 심해서 무릎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거나 간단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불편감, 붓기, 무릎 움직임의 제한이 지속된다면 이때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관절 내시경을 사용해서 원판형 반월성 연골을 정상적인 C자 모양의 반월성 연골로 다듬어 주는 거죠. 파열 부위가 봉합이 가능한 경우에는 꿰매 주는 것도 가능하며 불안정한 반월성 연골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주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수술적 치료는 당장 무릎의 심한 불편감을 줄이고 다시 무릎을 활동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치료입니다. 단 수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 없이 이 무릎을 오래오래 잘 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 차후 관절염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원판형 반월성 연골은 아무래도 반월성 연골의 양이 줄어든 상태겠죠. 만약 파열이 크게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제거해야 하는 반월성 연골의 양이 많았다면 이는 결국 차후 무릎의 관절염이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충격을 흡수해주는 반월성 연골이 줄어들었으니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사이의 스트레스가 늘어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 물렁뼈, 즉 연골이 닳아버리는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심한 손상 때문에 원판형 반월성 연골을 상당 부분 제거한 환자분들은 나중에 남의 반월성 연골을 무릎에 심어주는 반월성 연골 이식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판형 반월성 연골의 수술적 치료는 결국 그로 인한 불편감이 매우 명확하거나 일정 기간 지속될 때에만 필요합니다. 무증상의 원판형 반월성 연골은 이러한 수술적 치료는 불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시간 원판형 반월성 연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